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나눕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면 항상 기운이 빠지는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부정적인 면이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 같았던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이유로든 우리에게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악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친절하거나 선의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들의 존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만듭니다. 마치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끼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맞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자신에게 해로운, 손절해야 하는 유형의 사람 7가지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아 긴장을 풀고 이 내용에 대해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손절해라 7가지 유형. 1. 뒷담화 잘하는 사람. 걔는 잘 어울리지도 않는데 너무 화려하게 꾸미고 다녀. 또 걔는 맨날 어디 놀러 갔다, 거기 가봤냐고 자랑만 하고 다녀.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물론 뒷담화 대상이 평소 내 생각과 같아서 맞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닌데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오히려 당신의 마음이 불편하실 겁니다. 혹시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아냐? 이런 의심도 생겨날 겁니다. 그럼 친한 사이에 그런 얘기도 못해? 아닙니다. 할 수 있죠. 친한 사이에서조차 그런 하소연 섞인 불만이나 스트레스를 푸는 등의 가십거리를 얘기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뒷담화를 너무 자주 하는 사람을 경계하고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항상 불만에 차 있고 부정적인 기운을 풍기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가십거리로 다른 사람의 뒷담화를 하기보다는 드라마의 악역을 욕해보세요. 어제 드라마 보니까 걔는 천하의 죽일년이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맞아. 어떤가요? 누구 하나 불편하지 않고 스트레스도 풀 수가 있죠. 그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이 한 다리 건너 또 한 다리 건너다 보면 이상하게 전달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옆집 부부 오늘 싸우던데 이 말이 한 다리 건너 누구네 이혼한대. 또 한 다리 건너 누구네 남편이 바람펴서 이혼한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가십거리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실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 집 남편은 바람핀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힐 테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바람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집이 우리 집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남편과 잠깐 언쟁을 했을 뿐인데 내 남편은 불륜을 저지른 개호로 자식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속으로 욕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니 화가 나시죠? 이렇게 가십이라는 것은 때론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그 대상이 내가 아는 누군가가 되었을 땐 불편할 수도 있고 그게 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길 바랍니다. 2. 금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유형의 사람을 제일 싫어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살면서 한 번쯤은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가장 현명하지만 그렇게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든 상대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당신의 친구가 일주일 뒤에 갚을 테니 10만 원만 빌려달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 10만 원 정도 빌려줄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돈을 빌려주고 좋은 적이 없었던 사람은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돈을 빌리는 사람은 항상 빌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꼭 돈이 없어서라기보단 습관적인 성향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 자체를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때론 돈 언제 갚을 거야 라고 물으면 내가 돈 빌렸나? 이런 황당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얘 왜 돈 안 갚지? 일주일 뒤에 준다고 했는데 이런 생각하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돌아온 대답이 저러면 좋던 친구 관계도 금이 가게 마련입니다. 친구 사이의 돈거래는 안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빌려달라는 사람 있으면 딱 잘라 거절하세요. 나는 가족 간에도 돈거래는 안 해 라고 말이죠. 처음엔 좀 서운할 수 있을지언정 그 정도의 대답으로 사이가 멀어진다면 미리 멀어지시길 추천드립니다. 돈을 안 빌려준다고 욕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3. 항상 잘난 척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 살면서 이런 유형의 사람을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돈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며 이것도 몰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참 꼴보기 싫지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정말 똑똑한 사람일 순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관계를 끊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이런 유형의 잘난 척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안 보면 제일 속 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봐야만 할 땐 이런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돈이 많아 자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부럽다? 물론 부럽긴 하죠. 그런데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거지. 돈이 많아 자랑하는 그 사람이 부러운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밉상이고 꼴불견이죠. 돈만 많은 꼴불견과 돈은 좀 없어도 괜찮은 사람. 어떤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냥 이런 유형의 사람은 무시하시고 어쩔 수 없이 만나더라도 그래도 내가 저놈보단 훨씬 낫지. 이런 생각을 하시며 그런 사람의 말은 한 귀로 흘려 들으시길 바랍니다. 4.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생각만 강요하는 사람. 이런 유형의 사람도 답이 없지요. 그냥 동네에서 만나는 지인이라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보통 문제가 되는 경우는 직장 상사일 경우죠. 내가 생각할 땐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떤 의견을 내도 자신이 정답인 듯 그렇게 하라는 식으로 강요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사람이 직장 상사라면 저도 생각해 봤는데 답답하고 대책이 잘 서지 않네요. 현명한 리더라면 타인의 얘기를 잘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아집에 사로잡힌 리더라면 대책이 없죠. 직장을 때려칠 게 아니라면 그냥 참으란 말 밖엔 해드릴 수가 없네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5.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 아마 주변에 나 힘들어 이런 얘기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나는 이렇게 힘들고 약자니까 네가 좀 배려해줘. 이런 뉘앙스를 항상 풍기며 대화를 할 겁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내가 뭘 해줘야 하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항상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부담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피해의식이 심한 사람들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자신의 문제를 우리에게 이해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결국 이런 유형의 사람과의 관계는 당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당신도 이런 사람에게 감하되 나 힘들어, 세상 참 불공평하다, 이런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6. 폭력적이며 약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 강약약강인 사람이죠. 누구나 이런 성향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람을 대할 때 웃으며 대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폐지 줍는 할머니를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렇게 해서 얼마나 벌까?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조차 저에겐 좀 색다르게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나 역시 선민의식에 찌들어 있는 게 아닐까? 나 역시 폐지 줍는 할머니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 말이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것은 어찌 보면 인간의 본능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고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드라마에서 보는 재벌들의 갑질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 유형의 사람은 멀리하되 자신 또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7.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 주변에 보면 이런 얌체 같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항상 받기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 관계에서 오래 가지 못합니다. 몇 년 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돈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어떤가요? 또는 10년도 넘게 연락 한 번 안 한 사이인데 청첩장이나 부고장이 날라온다면 어떤가요? 아마 청첩장을 받으신 분들 대다수는 결혼하니까 축하해줘라고 들리기보다는 돈 좀 보태줄래? 라고 들리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과연 당신이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확실히 아닙니다. 굳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세상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들의 삶은 충분히 분주하며 바쁘실 겁니다.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는 되도록이면 멀리하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